안녕하세요. 칠키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의 정답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지은이는 도연, 발행은 스노우폭스북스입니다. 이 책은 카이스트 출신 수도승으로 알려진 도연 스님의 에세이인데요. 한 잔의 따뜻한 차를 우려내 마시듯 온기를 품고 있는 마음의 연고 같은 책입니다. 젊은 수도자 도연은 특정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세속을 초월한 눈으로 세상을 관조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아픔과 절망에 공감하며 치열한 경쟁과 너무 많은 생각 속에 나를 잃기 쉬운 이들의 현실적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보편적 문제의 지점을 찾아 성찰하고 있습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삶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조망하며 가장 나다운 삶을 꿈꾸는 지친 현대인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기 인생의 봄에는 진짜를 심으세요. 승 인생의 여름에는 무한히 뻗어 나가세요. 전 반전의 기회가 오는 인생의 환절기. 결 인생의 가을에는 뿌린 대로 거두세요. 공 인생의 겨울에는 자기 자신을 돌봐주세요. 이처럼 스님은 저마다의 계절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방법을 들려줍니다. 봄이 봄답고 겨울이 겨울다울 때, 즉 계절이 계절다울 때 삶은 자유롭고 아름답게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잠시 쉬었다 간들 인생 뭐 별거 있겠는가.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차 한 잔에 모든 번뇌 사라지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의지하게 되는 사람과 장소가 있습니다.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옆에 앉은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자주 걷던 거리가 특별하게 다가오고요. 즐겨 듣던 음악이 기운을 샘솟게 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아늑한 공간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참 좋습니다. 차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차를 내리는 행위에 마음을 다하고 색, 향, 맛에 집중하여 마십니다.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고 싶을 때는 그냥 느슨하게 마시지요. 차를 마시다 보면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답답한 마음도 누그러집니다. 따뜻한 차가 몸을 데워주니 자연스럽게 긴장이 이완되고 몸에 독소도 배출됩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접어드니 삶의 소소한 문제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차 한 잔밖에 안 되지만 그 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중국의 어느 고승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끽다거라는 소박하고 따뜻한 제안이었지요. 차 한 잔하고 가시게. 이 단순한 말이 가진 의미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크나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끽다거라는 화두의 힘은 의식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차 한 잔에 온갖 번뇌를 다 내려놓고 녹여버리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박하고 괴롭게 만든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툴툴 털고 일어나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차에 집중하는 당신은 자기만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답을 찾은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오. 인생 뭐 별거 있어. 밤하늘에 새겨진 별빛만큼 무수히 많은 답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저에게 끽다거는 시작을 알리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과거를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 물에 지난 일 모두 담아 끓여버리고 그 물로 내린 차에 희망을 담아 새롭게 시작하라. 우리는 생각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살았던 대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온 방식과 습관이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바꾸면 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펄펄 끓는 물로 차를 우려주던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차 한 잔을 내려드리는 마음으로 글을 엮었습니다.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분들은 더욱더 평온하기를, 살 길이 막막한 분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모든 분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차 한 잔 건넵니다. 인생의 봄에는 진짜를 심으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어.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불만족은 무언가의 결핍에서 나타납니다. 결핍을 채우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불만족한 삶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작은 것을 하나둘 바꾸면 됩니다. 원대한 꿈과 위대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겠다는 태도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들었나요? 나를 괴롭히던 결핍감이 사라지고 만족감으로 마음이 채워졌나요?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열망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평범한 인간입니다. 다른 무엇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마음이 바뀌는 거지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버킷리스트의 항목을 하나씩 실현하며 살아갑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 가까워지고 부와 명예를 성취하고 그것이 성취된 이후에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자연스레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그곳에는 언제 가닿게 될까?
그럴 때 우리는 눈앞의 저 목표를 성취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고 나아가자라고 자신을 위무합니다. 어쩌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불평하지 않고 그저 만족하면 됩니다. 의지를 갖고 현재 자기 삶을 만족하며 받아들여 보세요.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가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니 삶 전반이 진짜일 리 없습니다. 인생의 봄에는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삶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거짓된 내 모습이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진짜 나는 거짓된 나를 없애버립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 가운데 괜찮다고 여겨지는 나를 하나만 찾아보세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품과 모습을 가진 나를 말이에요. 설령 그런 내가 작게 여겨지더라도 그 작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세요. 그럴 때 나는 현재에 존재할 수 있고 더 나은 참모습을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봄은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을 떠나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내 삶의 씨앗을 말입니다. 참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누워있을 때 그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자연을 바라보고 숲을 거닐다가 그 모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이와 대화하다 참모습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내 삶의 씨앗과 모종을 심는 인생의 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삶을 찬란하게 만드는 진실의 힘. 진실은 참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내 안에서 연그러 맺힌 생명이자 결정체입니다. 다른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나의 진리입니다. 진실은 내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에서 비롯됩니다. 내 안에서 발견한 진리를 기준으로 세상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은 진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깨달음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진리라는 이름의 권위에 머리를 조아리다 보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되고 내 삶은 사그라집니다. 성현의 말씀을 참고하되 내면의 잠재된 진리를 일깨워야 합니다. 진실은 단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표현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서 진짜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참된 내가 이끄는 삶이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 행동,
생각은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진실한 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므로 당당하고 자유롭지요. 언행에 진실함이 묻어나면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알아차립니다. 진실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큰 이익을 얻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진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혹은 여기 아닌 어딘가에서 찾으려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안락함이 찾아옵니다. 깊은 고요함에 맑은 의식이 있고 맑은 의식은 지혜를 불러옵니다. 그 지혜의 의지에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은 내면 깊은 곳에 고요한 순수의식의 뿌리를 두지요. 존재의 심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때 온전한 자기 자신만의 관점이 나옵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압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면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만큼은 진실하게 바랍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존중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남에게 진실할 리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위로받으면 힘이 나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믿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내가 나를 아끼고 관심을 주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나만큼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내가 나를 심판하고 미워할 때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은 깊은 고요에 이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집중을 놓쳤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들어왔다 나가는 이 호흡이 진짜입니다. 진짜를 무시하면서 사는 삶이 진짜일 리 없어요. 호흡을 느끼는 사람은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성실하고 묵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조급하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지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호흡으로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딛는 발걸음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숨을 내쉬면 자연히 숨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더 많은 숨이 들어옵니다. 숨을 내쉬고 비우고 또 비워내다 보면 답답했던 마음도 편안해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소유한 데서 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행여 놓칠까 힘껏 쥐고 있으면 긴장감이 지속되어 아프기만 합니다. 쥔 손을 잠시 펴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힘을 빼보세요. 저절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충만한 행복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너무 자기 것만 챙기려 하면 분명 탈이 납니다. 남은 한 손으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숨을 내쉬면 자연히 숨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숨을 들이켜는 것보다 더 많은 숨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더불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삶의 온갖 분쟁은 아집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견해가 절대로 옳다는 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고통은 이러한 집착에서 옵니다. 고통은 아상과 아집에 따른 고정관념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고집을 그만 부리고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자신에게 좀 더 진실해진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을 알고 마음을 고쳐먹는 데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비로소 해탈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순간부터 불행한 인연이 아니라 행복한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 트레이너는 혼자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팔굽혀펴기를 더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 때 트레이너는 응원과 격려로 한두 개라도 더할 힘을 주지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한두 개를 더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쌓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한계에 달했을 때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한계를 이겨낼 힘이 생기지요. 공감은 지친 누군가의 삶을 일으킬 힘이 있습니다. 인연이 마치 우연처럼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살았을 뿐인데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인연이 만들어진 이후에 자기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잘 가꾸어 갈지, 내버려 둘지, 나쁘게 만들어 버릴지 말이지요. 좋은 인연이 지속되어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는 처음 만났던 인연을 감사히 여기지만 자주 다투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만난 것을 원망하고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푸념하게 됩니다. 인연의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인연의 끝은 내 선택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예의를 지키고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라도 상대와의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사는 게 지치고 힘들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자존심에 흠이 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곁에 고통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자기 혐오에 빠져 무척 힘이 들 거예요. 곁에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나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그 얘기를 천천히 듣고 공감해 보세요. 내 얘기만 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지 않는다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을 때 자기 생각만을 고수하면 일이 커지지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쉽게 사라지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과 정서가 드러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불평하기 전에 그에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해주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모든 갈등과 마찰의 원인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상대에게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고집스러운 견해가 갈등을 만들지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에게 짜증과 분노를 느낍니다. 가끔은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세요. 꼭 이래야 한다는 자기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대인관계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겨울에는 자기 자신을 돌봐주세요. 인생의 겨울은 가을을 거두어들이고 봄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살아있던 모든 생명이 정지하고 소멸하며 새로운 탄생을 준비합니다. 나뭇잎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이따금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여름날 끝을 모르고 뻗어나가던 가지와 잎은 모두 죽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속의 뿌리는 힘을 축적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을 성찰하며 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이 이러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형상에 사로잡혀 비통한 심정으로 침울해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소멸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통찰을 마음챙김의 지혜라고 합니다. 마음챙김에는 멈춰보기, 바라보기, 알아차림,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해보면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현존의 힘은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치 호흡하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신을 살펴보는 멈춰보기를 해보세요. 당신은 계속 달려오느라 자기 자신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멈춰야 할 때임을 알고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봄날 따뜻한 햇살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기력을 뚫고 나오는 활기찬 기운처럼 어둠 한가운데서 빛을 내는 참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해보세요. 바른 방향을 보며 적당한 속도로 가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과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 과한 욕심으로 본질을 잊은 것은 아닌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수용하는 받아들임을 해보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결핍감을 느끼고, 나보다 모자란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보다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임.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인생의 겨울에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좋든 싫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래, 잘하고 있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한 걸음씩 긍정하다 보면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저 온전히 자신의 본래 가치에 집중하세요. 앞으로도 난 괜찮을 거라며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해 주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고 살아있는 존재는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현재 상황을 직시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겨울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봄이 나타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깨닫고 그동안 살아온 삶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다독이며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사랑하며 돌봐줄 때 인생의 겨울을 견뎌낸 자아가 사르르 녹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인생의 봄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차 한 잔에 모든 번뇌 사라지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의지하게 되는 사람과 장소가 있습니다.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옆에 앉은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자주 걷던 거리가 특별하게 다가오고요. 즐겨 듣던 음악이 기운을 샘솟게 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아늑한 공간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참 좋습니다. 차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차를 내리는 행위에 마음을 다하고 새, 향, 맛에 집중하여 마십니다.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고 싶을 때는 그냥 느슨하게 마시지요. 차를 마시다 보면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답답한 마음도 누그러집니다. 따뜻한 차가 몸을 데워주니 자연스럽게 긴장이 이완되고 몸에 독소도 배출됩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접어드니 삶의 소소한 문제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차 한 잔밖에 안 되지만 그 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중국의 어느 고승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끽다거라는 소박하고 따뜻한 제안이었지요. 차 한잔하고 가시게. 이 단순한 말이 가진 의미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크나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끽다거라는 화두의 힘은 의식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차 한 잔에 온갖 번뇌를 다 내려놓고 녹여버리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박하고 괴롭게 만든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툴툴 털고 일어나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차에 집중하는 당신은 자기만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답을 찾은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오. 인생 뭐 별거 있어. 밤하늘에 새겨진 별빛만큼 무수히 많은 답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저에게 끽다거는 시작을 알리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과거를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 물에 지난 일 모두 담아 끓여버리고 그 물로 내린 차에 희망을 담아 새롭게 시작하라. 우리는 생각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살았던 대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온 방식과 습관이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바꾸면 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펄펄 끓는 물로 차를 우려주던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차 한 잔을 내려드리는 마음으로 글을 엮었습니다.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분들은 더욱더 평온하기를, 살 길이 막막한 분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모든 분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차 한 잔 건넵니다. 인생의 봄에는 진짜를 심으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어.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불만족은 무언가의 결핍에서 나타납니다. 결핍을 채우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불만족한 삶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작은 것을 하나둘 바꾸면 됩니다. 원대한 꿈과 위대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겠다는 태도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들었나요?
나를 괴롭히던 결핍감이 사라지고 만족감으로 마음이 채워졌나요?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열망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평범한 인간입니다. 다른 무엇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마음이 바뀌는 거지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버킷리스트의 항목을 하나씩 실현하며 살아갑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 가까워지고 부와 명예를 성취하고 그것이 성취된 이후에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자연스레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그곳에는 언제 가닿게 될까? 그럴 때 우리는 눈앞의 저 목표를 성취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고 나아가자라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어쩌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불평하지 않고 그저 만족하면 됩니다. 의지를 갖고 현재 자기 삶을 만족하며 받아들여 보세요.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가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니 삶 전반이 진짜일 리 없습니다. 인생의 봄에는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삶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거짓된 내 모습이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진짜 나는 거짓된 나를 없애버립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 가운데 괜찮다고 여겨지는 나를 하나만 찾아보세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품과 모습을 가진 나를 말이에요. 설령 그런 내가 작게 여겨지더라도 그 작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세요. 그럴 때 나는 현재에 존재할 수 있고 더 나은 참모습을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봄은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을 떠나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내 삶의 씨앗을 말입니다. 참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누워있을 때 그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자연을 바라보고 숲을 거닐다가 그 모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이와 대화하다 참모습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내 삶의 씨앗과 모종을 심는 인생의 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삶을 찬란하게 만드는 진실의 힘. 진실은 참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내 안에서 연그러 맺힌 생명이자 결정체입니다. 다른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나의 진리입니다.
진실은 내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에서 비롯됩니다. 내 안에서 발견한 진리를 기준으로 세상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은 진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깨달음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진리라는 이름의 권위에 머리를 조아리다 보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되고 내 삶은 사그라집니다. 성현의 말씀을 참고하되 내면의 잠재된 진리를 일깨워야 합니다. 진실은 단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표현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서 진짜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참된 내가 이끄는 삶이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 행동, 생각은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진실한 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므로 당당하고 자유롭지요. 언행에 진실함이 묻어나면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알아차립니다. 진실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큰 이익을 얻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진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혹은 여기 아닌 어딘가에서 찾으려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안락함이 찾아옵니다. 깊은 고요함에 맑은 의식이 있고 맑은 의식은 지혜를 불러옵니다. 그 지혜의 의지에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은 내면 깊은 곳에 고요한 순수의식의 뿌리를 두지요. 존재의 심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때 온전한 자기 자신만의 관점이 나옵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압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면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만큼은 진실하게 바랍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존중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남에게 진실할 리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위로받으면 힘이 나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믿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내가 나를 아끼고 관심을 주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나만큼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내가 나를 심판하고 미워할 때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은 깊은 고요에 이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집중을 놓쳤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들어왔다 나가는 이 호흡이 진짜입니다.
진짜를 무시하면서 사는 삶이 진짜일 리 없어요. 호흡을 느끼는 사람은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성실하고 묵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조급하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지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호흡으로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딛는 발걸음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숨을 내쉬면 자연히 숨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더 많은 숨이 들어옵니다. 숨을 내쉬고 비우고 또 비워내다 보면 답답했던 마음도 편안해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소유한 데서 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행여 놓칠까 힘껏 쥐고 있으면 긴장감이 지속되어 아프기만 합니다. 쥔 손을 잠시 펴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힘을 빼보세요. 저절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충만한 행복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너무 자기 것만 챙기려 하면 분명 탈이 납니다. 남은 한 손으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숨을 내쉬면 자연히 숨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숨을 들이켜는 것보다 더 많은 숨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더불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삶의 온갖 분쟁은 아집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견해가 절대로 옳다는 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고통은 이러한 집착에서 옵니다. 고통은 아상과 아집에 따른 고정관념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고집을 그만 부리고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자신에게 좀 더 진실해진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을 알고 마음을 고쳐먹는 데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비로소 해탈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순간부터 불행한 인연이 아니라 행복한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 트레이너는 혼자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팔굽혀펴기를 더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 때 트레이너는 응원과 격려로 한두 개라도 더할 힘을 주지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한두 개를 더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쌓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한계에 달했을 때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한계를 이겨낼 힘이 생기지요. 공감은 지친 누군가의 삶을 일으킬 힘이 있습니다. 인연이 마치 우연처럼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살았을 뿐인데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인연이 만들어진 이후에 자기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잘 가꾸어 갈지, 내버려 둘지, 나쁘게 만들어 버릴지 말이지요. 좋은 인연이 지속되어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는 처음 만났던 인연을 감사히 여기지만 자주 다투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만난 것을 원망하고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푸념하게 됩니다. 인연의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인연의 끝은 내 선택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예의를 지키고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라도 상대와의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사는 게 지치고 힘들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자존심에 흠이 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곁에 고통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자기 혐오에 빠져 무척 힘이 들 거예요. 곁에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나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그 얘기를 천천히 듣고 공감해 보세요. 내 얘기만 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지 않는다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을 때 자기 생각만을 고수하면 일이 커지지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쉽게 사라지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과 정서가 드러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불평하기 전에 그에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해주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모든 갈등과 마찰의 원인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상대에게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고집스러운 견해가 갈등을 만들지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에게 짜증과 분노를 느낍니다. 가끔은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세요. 꼭 이래야 한다는 자기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대인관계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겨울에는 자기 자신을 돌봐주세요. 인생의 겨울은 가을을 거두어들이고 봄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살아있던 모든 생명이 정지하고 소멸하며 새로운 탄생을 준비합니다. 나뭇잎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이따금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여름날 끝을 모르고 뻗어나가던 가지와 잎은 모두 죽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속에 뿌리는 힘을 축적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을 성찰하며 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이 이러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형상에 사로잡혀 비통한 심정으로 침울해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소멸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통찰을 마음챙김의 지혜라고 합니다. 마음챙김에는 멈춰보기,
바라보기, 알아차림,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해 보면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현존의 힘은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치 호흡하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신을 살펴보는 멈춰보기를 해보세요. 당신은 계속 달려오느라 자기 자신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멈춰야 할 때임을 알고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봄날 따뜻한 햇살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기력을 뚫고 나오는 활기찬 기운처럼 어둠 한가운데서 빛을 내는 참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해보세요. 바른 방향을 보며 적당한 속도로 가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과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 과한 욕심으로 본질을 잊은 것은 아닌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수용하는 받아들임을 해보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결핍감을 느끼고 나보다 모자란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보다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임.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인생의 겨울에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좋든 싫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래, 잘하고 있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한 걸음씩 긍정하다 보면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저 온전히 자신의 본래 가치에 집중하세요. 앞으로도 난 괜찮을 거라며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해 주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고 살아있는 존재는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현재 상황을 직시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겨울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봄이 나타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깨닫고 그동안 살아온 삶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다독이며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사랑하며 돌봐줄 때 인생의 겨울을 견뎌낸 자아가 사르르 녹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인생의 봄이 오는 것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